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치, 안보, 문화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 이상을 근거로 전격 사임을 발표한 후 최근 차기 총리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지난달 31일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난 2012년 경선의 경우 1차 투표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에 이겼지만 결국 결선 투표에서 졌고 2018년 선거에서는 대패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법인세 인하, 제로금리, 엔화 약세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일본 국민들이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를 찾고 있다며 차별성을 내세워 어필하고 있죠. 이처럼 유권자를 대상으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에 대해 알아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1위를 차지했지만 요미우리 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유력한 후임자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민당의 최대 파벌로 알려진 호소다파를 비롯해 아소파, 니카이파, 그리고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지만 스가를 지지하고 있는 스가 그룹 등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한다고 밝혀 약 60%의 지지 세력을 얻은 셈이죠. 이렇게 주요 파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아베의 측근인 스가 관방장관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아베의 뒤를 잇게 되면 아베 내각의 계승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는 또다시 난이도 최상의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 미 국방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괌에서 만남을 갖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담이 원래 한국을 포함해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 회담으로 추진됐던 것인데 결국 한국만 빼놓고 진행시켜 화제입니다. 일본 매체 NHK의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해 UN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인도, 호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 국방장관의 참여 없이 미일 간에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국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 요미우리 신문 등의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괌에서의 미일 국방장관 회담 외에도 일본이 호주, 인도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중국 위주의 공급망에서 탈피하는 방안 또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세간의 이목을 끌어모으고 있죠. 한편 앞서 언급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엮이고 최근 들어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심해지면서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한국의 참여 없이 미국과 일본이 회담을 진행하며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어수선해진 이 시기에 놀랍게도 한국에 대한 아낌없는 극찬을 보낸 어느 미국인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유명한 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로 무려 131년 전인 1889년에 미국 언론 뉴욕 트리뷴의 기고문을 통해 조선어를 알렸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한글에 대해 영어 알파벳과 비슷하면서도 철저하게 발음 중심인 완벽한 문자라고 평가하며 그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어와 한글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영어는 모음 5개를 때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발음하는 반면 한글의 경우 표음 문자 체계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글자 구조상 한글만큼 단순하면서도 우수한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미국 버먼트주에서 태어난 헐버트 박사는 23세가 되던 지난 1886년 한국에 와서 조선 후기 한국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이자 대한제국의 왕립영어학교인 유경공원에서 외국어 교사로 활동하며 국가의 외교 자문까지 맡아 광무 황제를 보좌한 바 있는데 특히 1905년에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 강제로 맺은 조약인 을사늑약 이후 헐버트 박사는 고종의 친서를 품고 미국의 특사로 파견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며 일본의 야심과
탄압을 폭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가 미국에 돌아간 지 40여 년이 흐른 1949년 7월 29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헐버트 박사를 초청했고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 참석했던 그는 이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던 그의 소망을 이루어주면서 동시에 정부는 1950년에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헐버트 박사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한 바 있죠. 현재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국과 밀당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잠깐 살펴본 헐버트 박사의 케이스처럼 미국에서는 최소 130여 년 전부터 이미 한글과 같은 문화를 포함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우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죠. 물론 100년도 넘은 머나먼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부러워하는 한국의 우수함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최근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자랑스러운 소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 지난달 31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세계 213개의 국가 혹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 0.325%로 집계됐는데 한국의 코로나 감염률은 전 세계 평균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0.038%로 나타났죠. 또한 사망자 수와 관련된 통계 수치인 치명률에서도 전 세계 평균치는 3.35%였고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62%로 절반에도 못 미치죠.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19 감염률과 치명률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철저한 K방역 덕분인데 이러한 방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뛰어난 기술 개발 또한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 울산과학기술원의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신종 코로나, 독감 등의 바이러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기존에 비해 훨씬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바이러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 이번 기술은 전기장을 이용해 공기 중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장치와 바이러스 양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종이 센서 키트로 구성됐죠. 기존의 방식은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채집 과정에 있어 입자 크기에 따라 제한적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를 채집하는데 정전기력을 이용해 손상이 거의 없이 높은 효율성으로 가능해졌죠. 또한 현재 바이러스 검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PCR, 즉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진단검사의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인데 반해 종이 기반 센서의 경우 휴대성이 좋고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적은 양의 샘플로도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해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작은 스타트업이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의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에 도전장을 내밀며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으로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페이스북, 구글, 퀄컴, 인텔, 엔비디아, 알리바바 등의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AI 반도체 벤치마크 테스트 MLPerf에서 아시아 국가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의 AI 반도체 전문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가 주목할 만한 높은 성과를 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의 성과는 인텔,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기록을 보여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되고 직원도 20명 남짓의 작은 스타트업이 AI 반도체 업계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죠.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우리가 인텔이나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 AI 반도체에서 우리가 글로벌 톱티어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라고 언급하면서 영화 매드맥스를 감명 깊게 보고 여주인공의 이름인 퓨리오사를 따라 지은 한국의 작지만 기술면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퓨리오사 AI가 2025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넘기는 글로벌 톱티어 AI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야심차고 뚜렷한 비전과 함께 강한 자신감을 보여 한국의 밝은 AI 반도체 분야가 정말 기대되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임과 함께 또다시 아베 내각이 계승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손을 꽉 잡고 한국을 견제하며 주도권을 어떻게든 지켜보려 애쓰는데 K방역을 뒷받침하는 우수한 기술 개발 그리고 AI 반도체 등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그 분야에서 최강국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국에 있어서 지금의 일본은 큰 위협이 될 것 같지 않네요. 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
이로써 2015년 12월 개발을 시작한 KF-X는 5년여 만에 조립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레이더 장비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게 된다. KF-X CJ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52조 9천억 원 KF-X, 차세대 잠수함 등 정부가 2021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1일 작년에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 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 운영비는 35조 8,436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북한 핵 WMD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 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 8,070억 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PR 식별 장비 성능 개량과 군위성 통신체계 등 14개 사업에 2조 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에 6조 4,726억 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 5,695억 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인 보람의 사업에 9,069억 원, 3,000여톤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 원, K2 전차 확보에 3,094억 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F-35E 전투기, 해상 초계기 2,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패치 1사업 등은 작년 대비 줄었다. 국방부는 2021년은 기존 대형 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이 감소하고 신규 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AI 기반 고성능 감시 장비가 도입되고 경계 시설 보강 등에 3,357억 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E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 7,367억 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176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이동형 전객 키트와 음압 구급차 등 군병원 장비, 물자 확보, 방제 용역 실시,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확충 등에 960억 원을 책정했다. 대테러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대화생방 특수임무대의 장비, 물자 확보 예산 544억 원을 투입한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육군 스마트 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 등 55개 사업에 300여 원을 늘린 1,5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재난 지원 능력 강화에 1,643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개발과 잠수함 구조함이 신형 제독차 등을 도입하는 데 사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43.9% 증가한 1조 472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 2,524억 원으로 편성했다. 무기체계 확대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 개발에 6,318억 원,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 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해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록 2021년 예산 증가율은 5.5%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으나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용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투기용 레이더 국산화와 미중 신냉전.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AESA 레이더 시제품이 지난주 출고됐다. 전투기의 눈이라는 전투기용 레이더는 동분야 연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말께 미국은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투기용 레이더를 개발해보지 않았기에 국내 개발은 힘들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로부터 4년여의 시간,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첫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방사해 표적을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다. 특히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적 회전식 레이더에서 한 차원 발전된 개념이다. 사람에 비유한다면 기계식 레이더가 눈은 고정된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는 방식이라면 AESA 레이더는 고개는 고정한 상태에서 눈을 돌리는 방식이다. 이는 빠른 속도로 날면서도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잠자리의 겸눈과 유사한 원리다.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출고된 AESA 레이더는 미 공군의 주요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의 성능에 견줄 만하다고 한다. 다수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공대공과 공대지 동시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레이더 구성품 중 가장 난도가 높은 안테나 하드웨어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안테나를 전자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한다. AESA 레이더의 독자 개발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는 차세대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KF-X의 핵심 항전 장비인 레이더 개발을 통해 우리 공군은 적의 기동을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전은 공중우세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미래형 공중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